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누군가가 고단백질을 챙겨 드세요라고 말입니다.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벽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지키고 상처를 회복하는 힘이 모두 단백질에서 나오니까요. 단백질 많은 식재료를 찾다가 일부 유튜브 내용 중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계란보다 단백질이 12배 많은 음식이 있다? 처음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죠. 그런 마법 같은 음식이 정말 있을까요? 본문에서 진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오해를 풀고 현실적으로 먹기 좋은 고단백질 식품들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무게의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제대로 먹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단백질은 늘 귀한 영양소였습니다. 된장에 두부 한 모, 굴 한 줌, 황태국 한 그릇이 바로 보약이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과장된 광고나 유튜브식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 쉽게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고단백질 식품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왜 중요할까요? 먼저 단백질의 주요 효능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근육 유지. 단백질은 몸의 뼈대를 지켜줍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근육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이죠. 넘어지지 않고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의학적으로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이 심해지면 기력이 없고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뒤에는 대부분 근육 부족이 숨어 있습니다. 즉,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을 막고 삶을 연장하는 안전망이 되는 것이죠.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섬유다발입니다. 하루하루 움직이고 쓰이고 손상되며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하지요. 이때 근육의 보수 공사를 담당하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근육은 점점 가늘어지고 힘을 잃습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운동과 함께 근육은 다시 두꺼워지고 힘을 회복합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단백질을 권장량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치매 발병률과 사망률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챙기는 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노후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보험인 셈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 근육. 그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본 나가노는 예전엔 영양 부족으로 수명이 짧은 지역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콩, 두부, 채소와 함께 닭고기, 생선 섭취를 늘린 결과 평균 수명이 전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의학자들은 이를 단백질 섭취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 감기를 오래 앓는 이유. 사실 단백질 부족일 수 있습니다. 백혈구와 항체가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바로 면역세포의 힘, 그리고 그 뿌리에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방패막이인 백혈구와 항체, 면역글로불린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속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단백질로 만들어진 면역군단이 출동해 싸우는 것이죠. 만약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병균을 물리칠 군수물자가 모자라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회복이 늦고 합병증도 생기기 쉽습니다. 셋째, 상처 회복, 피부가 찢기거나 수술 후 회복이 빠른 분들을 보면 식습관 속에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단백질 보충은 회복의 중요한 열쇠로 다뤄지죠. 수술 직후나 폐렴 환자들에게 고단백 죽이나 달걀찜을 권하는 이유도
몸속 면역세포를 빠르게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회복의 속도를 좌우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감기 걸린 아이에게 꼭 황태국이나 닭곰탕을 끓여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속을 편하게 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음식이었으니까요. 이는 과학이 증명하기 전부터 내려온 생활의 지혜입니다. 넷째, 호르몬, 효소 작용, 소화도, 기분도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호르몬 덕분에 균형을 이룹니다. 효소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수천 가지 반응을 돕는 촉매제이고, 호르몬은 그 모든 과정의 지휘자이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코르티솔,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 깊은 잠으로 이끄는 멜라토닌, 사랑과 유대를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 이 모든 것이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기반의 호르몬에서 비롯됩니다. 즉,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하루의 리듬을 설계하는 조용한 디자이너입니다. 만약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 위장 불편, 소화불량을 겪을 수가 있어요.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 쉽게 짜증이 나고 무기력,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우울감이나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밥맛이 없다, 기운이 없다라고 말할 때 종종 단백질 부족이 숨어 있습니다. 다섯째, 노화지연, 항산화 식품만큼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몸의 세포를 재생시키니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뿐 아니라 면역세포도 줄어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면역계가 눈에 띄게 약해지는데, 이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고기, 생선, 계란, 두부를 꼭 챙겨 드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섯째, 다이어트 보조, 배고프지 않게 살을 빼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포만감이 오래가니까요. 일곱째, 정서적 안정,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으로 변해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염에 더 취약하고 예방접종 효과도 떨어지며 회복 기간도 더 길다고 합니다. 즉, 면역력을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꾸준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비타민C, 홍삼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면역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이제 고단백 식품을 순위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란의 12배나 되는 단백질을 가진 식품이 과연 존재할까요? 계란 100g에는 약 12g의 단백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란보다 12배나 많기 위해서는 단백질량은 144g이 필요합니다. 기준치 100g을 넘어서는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식품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농축을 했다면 모를까요? 그럼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바로 건조식품 때문입니다. 황태, 건조두부, 마른 오징어처럼 수분을 뺀 식품은 단백질 함량이 압축되어 계란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하지만 건조식품 100g을 한 번에 먹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일부 유튜브에서 말하는 12배는 과장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꾸준히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고단백 식품을 100g에 함유되어 있는 기준으로 순위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위, 황태채 100g당 77에서 80g 단백질. 겨울 강원도 인제, 설악산 자락,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눈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그 황태죠. 그 과정을 거치며 황태는 뼈는 단단해지고 속살은 부드럽게 숙성되죠. 겨울밤, 어머니가 황태국을 끓여주던 기억이 있나요? 속 풀어주는 따뜻한 국물이 사실은 단백질 덩어리였습니다. 건조된 황태는 물기를 잃어 단백질이 압축돼 있어 100g당 무려 80g에 달합니다. 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다고 해서 놀라운 게 바로 이런 이유지요. 100g만 먹어도 거의 전량이 단백질이니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새삼 놀랍습니다. 값비싼 고기 대신 황태 한 마리면 충분하다는 말은 그냥 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마른 황태채 기준임을 잊지 마세요. 2위, 건조두부 100g당 45에서 52g 단백질. 옛날 사찰 음식으로 자주 쓰이던
두부를 얼려 말린 건조 두부입니다. 물에 불리면 보통 두부처럼 부드러워지지만 영양은 훨씬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겐 조금 낯설지만 일본에서는 고야도후라 부르며 장수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두부 한 모의 수분이 모두 날아가면 그 안의 단백질은 압축되어 살코기 못지않은 영양원으로 변합니다. 조용히 밥상에 올라온 두부조림 한 조각이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건강의 상징이었던 셈이죠. 두부 한 모가 고기 한 근보다 낫다는 옛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물론 건조 두부를 일상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3위, 건조 오징어 100g당 60g 이상 단백질. 밤마다 아버지가 벽에 기대어 술잔 기울이실 때 곁에 있던 건조 오징어. 아이였던 우리는 단순히 아빠 술안주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한 마리가 사실은 단백질 보물창고였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오래가는 포만감은 단백질 때문이었고요. 옛날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오징어를 잡아 말려두었던 이유는 단순 저장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단백질 비축이기도 했습니다. 4위, 닭가슴살 100g당 23g 단백질. 오늘날 헬스장의 아이콘이지만 사실 닭가슴살은 오래전부터 병우 회복 음식으로 쓰였습니다. 속 편하고 담백해 수술 후 환자들에게 권하던 음식이지요. 지금은 다이어트와 근육 강화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닭가슴살의 진짜 매력은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보편성에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닭가슴살은 운동하는 청년에게도 단백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도 세대를 잇는 건강식품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먹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값싸고 흡수 잘 되고 살은 빠지고 근육은 지켜주니까요. 5위, 쇠고기 우둔살 100g당 21g 단백질. 고기가 귀했던 시절 제사상이나 큰 잔치 때만 맛볼 수 있던 쇠고기. 그 중에서도 우둔살은 기름기 적고 단단한 살코기라 장조림으로 많이 쓰였죠. 어머니가 큰 솥에 간장과 함께 푹 고아내시던 우둔살 장조림. 그 짭짤한 한 점을 밥 위에 올리면 어린 우리에게는 최고의 반찬이었습니다. 단백질은 물론 철분이 풍부해 그 한 점이 사실은 성장을 돕고 빈혈을 막는 영양제였던 겁니다. 6위, 생오징어 100g당 20g 단백질. 저칼로리, 고단백의 대표 주자죠. 다이어트 식단에 늘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시장 좌판에 수북이 쌓여있던 오징어, 바다에서 바로 잡아올린 싱싱한 생물, 볶음으로, 무침으로, 회로 다양하게 변신하는 생오징어는 저칼로리 고단백의 대표 주자입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동반자이지요. 살찌지 않는 고기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위, 연어, 참치 같은 생선류 100g당 20에서 25g 단백질. 북유럽 사람들의 장수 비결을 아시나요? 바로 매일 먹는 생선입니다. 연어와 참치는 단백질은 물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과 뇌를 지키는 영양 보물입니다. 한국에서도 생일상에 빠지지 않던 생선구이, 고등어 구이 한 토막은 사실 어린 시절 우리의 성장판을 열어주던 단백질 자원이었습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을 지켜줍니다. 8위, 계란 100g당 12에서 13g 단백질. 아침밥상에 빠지지 않는 계란이죠. 흡수율만 따지면 여전히 1등입니다. 단백질의 질, 즉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 만점이니까요. 계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의 출발점입니다. 껍질 속에는 병아리 한 마리가 태어날 수 있을 만큼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늘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었죠. 계란의 단백질은 단순히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미노산 스코어, 즉 단백질 질평가 지수 100점 만점이죠. 흡수율 100점 만점, 즉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빠짐없이 우리 몸에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계란찜이나 달걀국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뛰어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K와 콜린이 풍부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흰자는 순수 단백질 덩어리라 근육 형성과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과거에는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현재는 적정 섭취 시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이, 두부, 100g당 8g 단백질.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알찬 단백질 식품이죠. 국물, 반찬, 간식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콩을 고기라 한다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 두부는 서민들의 단백질 은행이었습니다. 두부의 장점은 단순히 단백질 양이 아니라 흡수력과 편안함에 있습니다. 고기는 위에 부담이 될 때가 있지만 두부는 노약자나 병중에 있는 환자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환자에게 꼭 챙겨주던 음식이 바로 두부였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몸속에서는 단단히 힘이 되어주죠. 100g당 단백질은 약 8g으로 많아 보이진 않지만 가격 대비 훌륭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 갱년기 증상 완화와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포만감이 좋아 다이어트 식단에도 늘 빠지지 않습니다. 12. 우유, 그릭 요거트 200ml당 6에서 10g 단백질. 간편하고 칼슘까지 함께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을 지켜 골다공증을 예방해주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 식단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백질 식품의 조리와 보관에 관한 특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황태는 국으로 끓이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합니다. 닭가슴살은 삶아두었다가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반찬 걱정이 없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은 적지만 소화가 잘 되니 다른 단백질과 함께 조합하면 좋습니다. 오징어는 건조 상태 그대로 먹기보다 데쳐서 무침으로 먹으면 부담이 덜합니다. 보관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건조식품은 수분이 적어 오래 보관 가능하지만 나트륨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닭가슴살은 조리 후 바로 냉장 냉동 보관해야 세균 증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란은 실온 보관보다는 냉장고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황태, 건조 두부, 건조 오징어는 단백질 밀도가 높지만 매일 먹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이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숫자보다 꾸준히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어떤 단백질이 올라올까요? 계란찜, 황태국 한 그릇, 두부조림 한 접시, 구운 닭가슴살 한 조각. 소박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 아닐까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